오늘은 충남 예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홀로 사는 75세 할아버지가 발견한 새끼 염소 한 마리.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염소는 새끼를 낳으면 본능적으로 약한 한 마리를 버린다는 것을.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할아버지도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질 뻔했다는 거예요. 75년 전 똑같은 상황이었죠. 버려진 두 생명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충남 예산의 외딴 시골 마을. 이춘봉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3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서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비춰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거든요. 사실 할아버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픈 과거가 있어요. 75년 전 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참 힘든 시절이었어요. 1948년 해방 직후의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부모님은 이미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살기도 힘든 시대였죠. 위로 형들이 5이나 있었어요. 부모님도 힘들어 하셨죠. 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산파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아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체념했어요. 이미 5 아이를 키우기도 벅찬 상황에서 약한 아이까지 키우기는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나를 천으로 싸서 한쪽에 놔두셨다고 해요. 포기하신 거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참 뒤에 갑자기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응애, 응애. 산파와 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기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부모님이 나를 안아주셨다고 해요. 하지만 기뻐할 시간도 잠깐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부모님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삼촌네에 맡기자. 우리는 도저히 더 키울 수 없어. 할아버지는 생후 3개월 만에 멀리 사는 삼촌네를 보내줬어요. 부모님 품에서 자란 기억이 거의 없어요. 삼촌네에서 자랐거든요. 삼촌네도 가난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해야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 할아버지는 소를 키우고 밭일을 도왔어요. 5살 때부터 소 먹이는 일을 했어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삼촌은 할아버지를 일꾼처럼 부렸어요. 공부는 무슨 일이나 해라. 할아버지는 외로웠어요. 친부모도 친형제들도 멀리 있었고, 삼촌네에서는 머슴 같은 생활을 했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죠. 10살 때 할아버지가 친부모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냉정한 대우만 받았어요. 이제 와서 뭐 하러 왔냐? 삼촌네에서 잘 지내거라.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은 정말로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요. 그때부터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15살이 되자 할아버지는 삼촌네를 떠났어요.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농사일, 막노동,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작은 땅도 샀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었거든요. 25살에 할머니를 만나 결혼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갖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나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준 사람이었어요. 자식들을 낳아 키우면서 할아버지는 다짐했어요. 자신이 받았던 상처는 절대 자식들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내 아이들은 절대 외롭게 자라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도시로 떠나자 할아버지는 다시 외로워졌어요.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정말 혼자가 됐어요. 다시 어린 시절처럼 혼자가 됐어요.
정말 외로웠죠. 그런 할아버지가 어느 봄날 아침 집 앞 개울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매, 매, 약하고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어요. 할아버지가 나가보니 개울가 풀숲에 새끼 염소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새끼 염소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것 같았어요. 아직 탯줄도 말라있지 않았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어디 갔을까? 왜 혼자 있지?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미 염소는 보이지 않았어요. 멀리서 다른 염소들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며칠 뒤 마을 이장님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춘봉이 새끼 염소 주웠다면서. 응, 개울가에서 혼자 있던 걸 데려왔어.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럼 그 염소구나. 산 너머 김씨네 염소가 새끼 3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어미가 버렸다고 하더라고. 버렸다고요? 할아버지가 놀랐어요. 어떻게 새끼를 버릴 수 있을까요? 염소들은 원래 그래. 새끼를 여러 마리 낳으면 약한 놈 하나는 본능적으로 포기해. 자연의 법칙이야.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포기당했던 기억이요. 그럼 이 녀석도 나처럼 버려진 거구나. 할아버지의 가슴이 아팠어요. 75년 전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강한 새끼 하나만 키워야 어미도 살고 새끼도 제대로 클 수 있거든. 약한 놈까지 키우려고 하면 둘 다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어미가 일부러 멀리 데려다 놓고 온 거구나. 할아버지는 새끼 염소를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봤어요. 어린 시절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요. 이 녀석도 나처럼 부모에게 선택받지 못했구나. 그런데 내가 주워다 키운다고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어미에게 버려진 이 작은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도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이 녀석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돌봐. 손이 많이 갈 거야.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더욱 정성껏 복돌이를 돌봤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걸 알고 나니까 더욱 애틋했어요. 복돌아, 엄마가 너를 버렸어도 괜찮아. 할아버지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려졌거든. 할아버지는 복돌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도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포기했어. 천에 싸서 한쪽에 놔뒀다가 나중에 삼촌네로 보냈지. 복돌이가 할아버지를 바라봐요. 알아듣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 너도 그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자신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복돌이에게 쏟아줬어요. 3시간마다 우유를 먹여주고 밤에도 일어나서 돌봤어요. 내가 어릴 때 받고 싶었던 사랑을 네가 받아라. 일주일이 지나자 복돌이가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어요. 부모에게 버려진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났구나.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어미가 버린 새끼를 사람이 키울 수 있나? 춘봉이도 어릴 때 부모님께 버려졌다가 혼자 크지 않았나? 그래서 더 정성껏 돌보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도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둘 다 버려진 처지니까 서로 더 애틋하겠어. 주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어미에게 버려진 새끼가 이렇게 잘 자라는 경우는 드물어요. 정말 잘 키우셨네요. 이 녀석과 제가 처지가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복돌이는 할아버지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어요. 마치 진짜 가족인 것처럼요. 둘 다 부모에게 버려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더 끈끈한 것 같아.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복돌이에게 말했어요. 복돌아, 할아버지 이야기 해줄까? 복돌이가 고개를 갸웃해요.
할아버지도 너처럼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포기했어. 위로 형, 누나가 5이나 있어서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하셨지.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요. 삼촌네로 보내져서 어릴 때부터 일만 했어. 정말 외로웠지. 복돌이가 할아버지 다리에 머리를 비벼요. 위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가족을 만날 수 있었어. 너도 마찬가지야. 1년이 지나자 복돌이는 어엿한 성인 염소가 됐어요. 어미에게 버려진 약한 새끼였지만 이제는 다른 염소들보다 더 건강하고 똑똑했어요. 부모에게 버려진 우리 둘이 이렇게 잘 살고 있네.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웠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생명을 구해낸 것 같아서요. 그해 가을 유독 비가 오지 않아서 온 산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복돌아, 할아버지 장 보러 갔다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하지만 복돌이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려고 하면 앞을 막고 서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매, 매, 매. 평소에 조용하던 복돌이가 이렇게 크게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복돌아, 왜 그래? 어디 아픈 데 있나? 할아버지가 복돌이를 살펴봤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복돌이는 계속해서 할아버지가 나가는 걸 막았어요. 매, 매. 복돌이가 할아버지 바지를 물고 당기면서 집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이상하네. 평소에 이러지 않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나가려고 하자 복돌이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심지어 할아버지 앞에 드러누워서 길을 막기까지 했어요. 복돌아, 정말 왜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복돌이가 갑자기 집 뒤편으로 뛰어가면서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매, 매. 할아버지가 이상해서 복돌이를 따라갔어요. 복돌이는 집 뒤편 언덕을 향해 계속 울어댔어요. 거기 뭐가 있나? 할아버지가 언덕 쪽을 자세히 보니까 연기가 살짝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마른 풀에 불이 붙어서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어요. 아직 작은 불이었지만 바람이 불면 금세 큰 화재가 될 상황이었어요. 어머나 불이야. 복돌이가 미리 알았구나. 할아버지가 급하게 소방서에 신고하고 집에서 물을 가져와서 불을 껐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어요. 복돌아,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집까지 다 타버릴 뻔했어. 정말 고마워. 소방관들이 와서 확인해 보니 담배꽁초가 원인이었어요. 등산객이 무심코 버린 것 같다고 했어요. 10분만 늦었어도 큰 화재가 될 뻔했습니다. 복돌이가 정말 영리하네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복돌이를 꼭 안아줬어요. 복돌아,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복돌이가 할아버지 손을 핥아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복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어요. 동물들이 위험을 미리 감지한다고는 하지만 직접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 복돌이가 춘봉이 생명을 구한 거야. 그로부터 6개월 후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텃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머리가 좀 어지럽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 거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일했어요. 복돌이가 옆에서 풀을 뜯어먹다가 할아버지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매. 복돌이가 걱정스럽게 울며 할아버지 곁으로 왔어요. 복돌아,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호흡도 거칠어졌어요.
복돌이가 불안해하며 할아버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매, 매. 복돌아, 왜 그렇게 불안해해? 할아버지 괜찮.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의식을 잃은 거였어요. 헉. 복돌이가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주변을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매, 매. 하지만 텃밭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복돌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러다가 복돌이가 마을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서 몇 번 돌아보면서 달렸어요. 매, 매. 복돌이가 마을에 도착해서 계속 울어댔어요. 마침 근처에서 일하던 김 아저씨가 복돌이를 봤어요. 복돌이 너 왜 혼자 여기 있어? 춘봉이는? 복돌이가 김 아저씨를 보더니 더 크게 울면서 텃밭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매, 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김 아저씨 바지를 물고 당겼어요. 뭔가 이상하네. 따라가 봐야겠다. 김 아저씨가 복돌이를 따라 텃밭으로 갔어요. 복돌이는 계속 앞서가며 김 아저씨를 인도했어요. 텃밭에 도착하니까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나, 춘봉이가 쓰러졌네. 김 아저씨가 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불렀어요. 복돌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구급차가 와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복돌이도 구급차 뒤를 따라 한참을 뛰어갔어요.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급성고혈압으로 인한 실신이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 없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입원하는 동안 복돌이는 집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밥을 주고 돌봐줬지만 복돌이는 먹지도 않고 계속 슬퍼했어요. 매. 복돌아, 밥 먹어야지. 할아버지 걱정돼도 너라도 건강해야 해. 하지만 복돌이는 입맛이 없는지 풀도 제대로 뜯어먹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이면 복돌이가 마을 입구에 나가서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버스가 올 때마다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지만 할아버지는 내리지 않았어요. 복돌이가 정말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네. 저렇게 슬퍼하는 동물은 처음 봐. 3일째 되는 날, 복돌이의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아예 밥을 안 먹고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이러다가 복돌이까지 병원 가겠어. 마을 사람들이 걱정돼서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춘봉이, 복돌이가 밥도 안 먹고 계속 슬퍼해. 빨리 퇴원해야겠어. 정말요? 복돌이가 그렇게 슬퍼해요? 할아버지도 걱정이 됐어요. 병원에서도 복돌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조금 일찍 퇴원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어서요. 의사가 검사해보니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하루 더 입원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걱정되시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네요. 대신 약은 꼭 드시고요. 할아버지가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마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복돌이는 평소처럼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로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내렸어요. 복돌아. 할아버지가 복돌이를 부르자 복돌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미친 듯이 달려와서 할아버지에게 뛰어들었어요. 매. 복돌이가 할아버지 주변을 뛰어다니며 기뻐했어요. 눈에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 같았어요. 복돌아, 보고 싶었지? 할아버지도 정말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가 복돌이를 꼭 안아줬어요. 복돌이는 할아버지 얼굴을 계속 핥아주며 기뻐했어요.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 다시 건강해졌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돌이는 한시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할아버지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어요. 복돌아, 내가 없는 동안 많이 걱정했구나. 미안해. 집에 도착해서 할아버지가 밥을 줬더니 복돌이가 며칠 만에 제대로 밥을 먹었어요. 이제야 입맛이 돌아왔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안심이 되나 보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여름날 오후 할아버지가 텃밭에서 오이를 따고 있었어요. 복돌이는 그날따라 유독 불안해하며 할아버지 주변을 계속 맴돌았어요. 매. 복돌아, 왜 그렇게 불안해해? 괜찮아. 하지만 복돌이의 불안감은 계속됐어요. 할아버지가 오이밭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복돌이가 급하게 막아섰어요. 매. 복돌아, 왜 자꾸 막아? 오이 따야 하는데. 복돌이가 할아버지 앞에서 계속 뛰어다니며 오이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이밭 안쪽을 향해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매. 할아버지가 이상해서 복돌이가 우는 방향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오이 잎사귀 사이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지? 자세히 보니까 독사 한 마리가 오이밭 안에 숨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오이를 따러 들어갔다면 독사에게 물릴 뻔했어요. 어머나, 독사네.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복돌이가 미리 알고 막아준 거였어요. 복돌아, 또 나를 구해줬구나. 할아버지가 긴 막대기로 독사를 쫓아낸 후에야 안전하게 오이를 딸 수 있었어요. 복돌이가 없었다면 독사에 물렸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복돌이 이야기를 했어요. 복돌이가 벌써 춘봉이를 3번이나 구했네. 정말 신기한 동물이야. 사람보다 더 영리한 것 같아.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이 복돌이를 신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복돌이가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동물들이 위험을 미리 감지한다고는 하지만 복돌이는 정말 대단해. 수의사도 복돌이를 검사해봤지만 특별한 점은 찾을 수 없었어요. 신체적으로는 일반적인 염소와 다를 바 없네요. 하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게 강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복돌이의 능력이 사랑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복돌이가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복돌이는 이제 할아버지를 24시간 지키는 경호원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며 위험한 일이 없는지 살폈어요. 아침에 할아버지가 일어나면 복돌이가 먼저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안전을 확인했어요. 이상한 게 없으면 할아버지에게 와서 꼬리를 흔들어 알려줬어요. 복돌이가 안전하다고 하네. 고마워. 텃밭에 갈 때도 복돌이가 먼저 가서 위험한 게 없는지 확인했어요. 뱀이나 위험한 동물이 있으면 미리 쫓아내고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복돌이가 있으니까 정말 안심이 돼. 밤에도 복돌이는 할아버지 방 앞에서 잠을 잤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바로 일어나서 확인했어요. 복돌아, 너 때문에 너무 피곤하지 않아? 하지만 복돌이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를 지키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복돌이의 이야기가 인근 마을까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정말 할아버지를 구해주는 염소가 있다면서. 신기하네. 이런 동물은 처음 봐. 신문 기자도 와서 복돌이를 취재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복돌이가 어떻게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복돌이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TV에서도 복돌이 이야기가 방송됐어요. 전국에서 복돌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동물과 사람이 이렇게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니. 복돌이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만 따르고 할아버지를 지키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복돌이가 유명해져도 전혀 변하지 않네요. 진짜 가족애가 느껴져요. 이렇게 복돌이는 할아버지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하며 둘만의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갔어요. 버려진 두 생명이 만나 서로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가족이 된 거죠. 5년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80세가 됐고 복돌이도 8살이 됐어요. 사람 나이로는 중년에 접어든 거죠. 할아버지의 몸은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복돌이 덕분에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복돌이가 있어서 매일 운동하게 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됐어. 이게 장수의 비결이야. 복돌이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를 따르고 지키고 있어요. 다만 예전보다는 조금 느려졌어요. 우리 둘 다 늙었네. 그래도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많이 아파졌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많이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복돌이는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는 걸 보고 크게 슬퍼했어요. 예전과 다른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복돌아, 할아버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이번에는 입원 기간이 길어졌어요. 1달, 2달. 할아버지의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복돌이는 매일 마을 입구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복돌이가 너무 슬퍼해. 이러다가 병이 날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복돌이를 돌봤지만 복돌이의 마음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3개월 만에 할아버지가 잠깐 외박을 나왔어요. 복돌이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복돌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복돌아, 보고 싶었지? 할아버지도 정말 보고 싶었어. 복돌이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비볼렸어요. 예전처럼 격렬하게 기뻐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복돌아, 할아버지가 많이 아픈 것 같지? 미안해. 할아버지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나? 그때 너도 죽어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구해줬지. 복돌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를 구해줬어. 정말 고마운 놈이야. 그날 밤 할아버지와 복돌이가 함께 마당에서 달을 바라봤어요. 복돌아, 할아버지가 언젠가 하늘나라로 가더라도 슬퍼하지 마. 할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복돌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올렸어요. 마치 알겠다는 듯이요. 그로부터 1달 후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복돌이와 함께였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복돌아, 고마웠어. 덕분에 행복했어. 복돌이는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며칠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복돌이는 새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할아버지 무덤을 자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복돌이는 항상 조용히 앉아서 긴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요. 복돌이가 할아버지를 정말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동물도 이렇게 깊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니. 마을 사람들도
복돌이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어요. 복돌이가 12살, 13살이 되면서 움직임이 많이 느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 무덤을 찾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복돌이가 이제 많이 늙었네. 걸음도 느려지고. 하지만 할아버지 무덤 갈 때만큼은 힘을 내는 것 같아. 복돌이가 14살이 되었을 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주의사가 진단해 보니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노화였어요. 복돌이가 이제 많이 약해졌네요.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복돌이의 가족들이 슬퍼했어요. 하지만 복돌이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돌이가 할아버지 무덤 쪽을 자꾸 바라보며 가고 싶어 했거든요. 복돌이가 할아버지 무덤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복돌이가 15살이 되던 어느 봄날, 가족들이 복돌이를 할아버지 무덤으로 데려갔어요. 복돌이가 너무 약해져서 차로 데려가야 했어요. 할아버지 무덤에 도착한 복돌이는 평소보다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매. 복돌이가 작은 소리로 울면서 할아버지 무덤 앞에 누워 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돌아가자고 했지만 복돌이는 일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복돌이가 여기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있다가 가자.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복돌이는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복돌이의 털이 살랑살랑 흩날렸어요. 복돌이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어가는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매. 복돌이의 마지막 울음소리였어요. 그 소리에는 슬픔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기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돌이가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요. 세상에는 혈연보다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영혼들이 만나 만드는 진정한 가족이 바로 그것이죠. 어린 시절 버려진 상처가 평생의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와 복돌이가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버려진 두 생명이 만나 서로의 구원이 되고 죽음마저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가족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와 복돌이가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가장 작은 생명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사랑의 의미를 전해줄 것입니다.